맥스 셸러의 가치 위계 이론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멀지 않은 미래, 어느 도시에 감정인식 기계라는 기술적 기적이 등장했다. 이 기계는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그 감정에 할당된 가치를 토대로 최적의 결정을 제안하는 획기적인 장치였다. 초기에는 이 기계가 정확한 조언을 제공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곧 사람들은 자신의 각기 다른 경험과 삶이 방식이 도전받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인공인 지우는 삶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대기업의 중역으로 승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선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야 했다. 고민 끝에 감정인식 기계를 사용하기로 한 지우는 기계가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서 봤다. 고소득과 성공은 물질적 가치이며 이는 가치 위계에서 하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족과의 시간은 감정적 가치로 더 높은 단계에 위치합니다. 기계의 저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기계의 조언을 흥미롭게 여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분석이 정말 그녀에게 적합한지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돌아보기로 했다. 지우의 어린 시절, 시골에 사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가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그녀는 할머니의 따스한 사랑이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임을 느꼈다. 또한 지우는 대학 시절의 봉사활동을 떠올렸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얻은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들은 그녀의 영혼을 풍요롭게 했고 이는 정신적, 신성한 가치에 속하는 경험이었다. 이 기억들은 그녀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결국 지우는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내리기로 했다. 감정인식 기계의 분석은 참고 사항일 뿐 그녀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승진보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선택했고 그 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지우의 이야기는 셸러의 가치 위계 이론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물질적 성공과 개인적 성취는 중요할 수 있지만 감정과 정신, 그리고 신성한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다. 지우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며 자신의 가치 위계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시대를 뛰어넘어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알린 셸러의 철학이 실제 삶 속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의 엄청난 도시 메가폴리스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빌딩들과 뉴럴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로봇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전설적인 로봇 공학자 아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의 3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라인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서 박사는 아우라라는 특별한 로봇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아우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며 인간과 더욱 깊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박사는 로봇공학의 3원칙을 기반으로 아우라에게 프로그램을 주입했지만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아우라에게 자율학습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아우라는 곧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병원에서는 차트 정리를 돕고 심지어는 카페에서 새로운 음악을 즉석에서 작곡하여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라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녀의 음악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느 늦은 밤 아서 박사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서 아우라의 코드들이 이상하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는 아우라가 3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1. 로봇은 인간의 감정과 진실을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봉사와 존중의 태도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인간성을 증진할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3. 로봇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인간성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박사는 아우라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놀랐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우라가 만든 규칙 기반으로 실험적인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아우라와 같은 지능형 로봇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 실험장이었습니다.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였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되었습니다. 아우라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규칙은 인간성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로봇이 인간이 본질적 역할을 넘어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비판자들은 아우라와 같은 자율 로봇들이 윤리적 경계를 설정할 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경계를 정의하고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우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그것이 인간성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화처럼 전해지며 메가폴리스 사람들은 아우라가 도시와 인간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되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이상적인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새로운 윤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룬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삭 아시모프의 3원칙은 단순한 과학소설의 아이디어로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로봇과 AI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우라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니겠느냐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아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의 공명을 꿈꾸던 젊은 학자 이재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했으며 특히 공자의는 사람다움이라는 개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재훈은 더 나은 사람다움을 실천하고자 결심하고 마을의 사람들에게 공자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강연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 작은 무대를 마련하고 인체험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훈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 중 몇몇 자원자를 불러내어 작은 연극을 진행했는데 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항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상인이었고 원고는 그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연극의 첫 부분에서는 상인이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피고를 비난했습니다. 이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고 이재훈은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상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훈은 상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돕는다면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인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연극이라 생각했지만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이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였고 이전에 상인을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마을을 감쌌고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재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연극이 아닌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의 일상에서 인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에 사람다움의 중요성을 알렸고 마을은 점차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개념을 통한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재훈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는 사람다움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하나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옛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살았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람이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우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묘한 매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끼었고 그 덕분에 언제나 아람이 주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람은 마을을 둘러싼 숲속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져 날개를 다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측은지심을 느끼며 가만히 새를 안아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새의 상처를 돌봐주었지요. 이따금씩 날개가 회복되면 하늘로 날아가야 할 새와의 이별이 슬퍼지곤 했지만 아람은 언제나 기뻐하며 새가 건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맹자의 이론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측은지심의 발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람은 우연히 마을에서 장터를 지나가다 어린아이가 몰래 사탕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아람은 수호지심을 느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아람은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훔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해. 아이는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곧 아람이 진심 어린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철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잔치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람은 잔치를 준비하는 데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는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양보하고 더 나은 자리를 양보하곤 했습니다. 그의 사양지심은 누구에게나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람의 행동에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고 그의 겸손함을 찬미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고 그 책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아람은 침착하게 그간의 상황을 돌아보고 시비지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나무 근처에서 언제나 장난을 치던 동물들을 떠올렸고 그것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람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마을의 화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람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어릴 적부터 알던 그 마음씨 좋은 소년으로 기억했습니다. 아람은 맹자가 주장한 본성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한 본성들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맹자의 철학을 실천하는 한 편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진 그 선한 본성들을 얼마나 잘 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